어느덧 7월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한 해의 절반을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죠. 오늘은 일상의 이정표가 되어줄 만한 책을 한 권 들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이렇게 7월 첫날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일단 모든 영상에 앞서 여러분이 편안하고 즐거운 7월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더 나은 삶을 꾸려가기 위해 읽어볼 만한 책을 하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좋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도구가 철학과 종교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철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보려고 해요. 철학책이라고 하면 늘 그랬듯이 너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실생활에 적용하기 힘든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일 것 같다는 걱정이 들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마치 잠언집처럼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마음에 오래 새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라이언 패트릭 헨리의 책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들입니다. 위즈 더 마우스에서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작이에요. 자, 그럼 이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오늘 기억 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한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그 이름, 아담 스미스. 시험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죠? 여러분은 이 아담 스미스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저절로 사회 공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이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죠. 이걸 시험 볼 때 맨날 외웠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책을 소개하다 말고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책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기초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들이라는 이 책은 도덕감정론에서 찾아낸 행복의 비밀, 더 나은 삶을 꾸려가기 위한 열쇠를 지니고 있는 책인 거죠. 자, 이 책은 도덕감정론에 기초한 29가지 키워드 아래서 더 나은 삶을 꾸려가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줍니다. 일단 목차를 좀 함께 보고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감정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장들은 각 장을 개별적으로 떨어뜨려서 볼 수도 있지만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다음과 같은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할 뿐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이 이론을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또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장입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즉, 판단의 기준이 외부, 타인에서 내부, 자아로 옮겨져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에게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 사랑을 얻으려고 할 때 특히 그렇다. 이런 경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환을 통해 필요와 목표를 충족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문제라면 누구의 판단이 중요할까? 이 문제에서 유일한 판단자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자, 이런 식으로 애덤 스미스의 이론의 기초에서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그 방향을 잡아보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해 봤다면 바로 다음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게 어떤 존재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답이 또 다음 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 챕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작가를 따라서 계속 물음과 해답을 반복하고 사유를 펼쳐나가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고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어려웠던 애덤 스미스의 주요 이론들을 이 책을 통해서 쉽게 접해볼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고요.
사실 도덕감정론에 기초한 책이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도덕감정론이라는 원서 자체가 그렇게 널리 읽히는 책도 아니고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도덕감정론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인생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왜 그런지 조금 짐작이 돼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타당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삶의 본질 같은 것들을 되게 정확히 꿰뚫고 있어서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을 여기에 대입해보고 해답을 발견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게 되실 여러분들께 반드시 이 책을 꼭꼭 씹어서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얼핏 보면 그냥 흔한 잠언집이나 자기계발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꼼꼼히 곱씹어보면 삶의 어떤 지표로서 이 이론들을 되새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정표가 될 만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많이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담긴 철학을 전해주는 책 라이언 패트릭 헨리의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해주는 책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의 수혜를 입어서 학구열이 불타오를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책,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들은 이 책 자체로도 정말 공부해볼 만한 책이었고요. 또 도덕감정론이라는 원서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도 정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